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본격적인 입법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 일부 조항을 두고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반발하고 있는데요.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심의 과정에 조정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낙성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이 상정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미래 경쟁력과 글로벌 산업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주도 성장 전략으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행정통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마음을 모아 대구 경북 행정통합특별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대구 경북 특별시는 탄소 중립 에너지에 기반한 미래 신산업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신경제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또 대구 경북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통합 준비를 해왔다며 중앙정부의 차별 없는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반드시 전남 광주하고 같은 모습으로 간다라고 확신에 찬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대구, 경북 또한 정부는 이 다른 지역과 똑같이. 하지만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최저임금법과 근로시간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일부 조항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래특구에서 최저임금 제도와 근로시간 제한 제도를 적용 배제하는 특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 정치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등의 반발도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구청장 군수 지방선거 예비 주자들은 글로벌 미래특구의 최저임금 적용 배제와 근로시간 규제 완화 조항이 청년 퇴출법이라며 즉각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노총과 대구시민단체 연대회의도 특례에 노동과 교육, 의료 환경 분야 기준을 무력화하는 독소 조항이 많다며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논란이 된 사항은 대기업 투자 유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 조건이나 권익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행안위에 상정된 특별법안은 오는 9일 입법공청회와 10에서 11일 행안위 심사를 거쳐 12일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상정될 예정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6.3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둔 시점 이미 현장은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북에서만 9건, 15명이 사법당국에 고발됐는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과 금품 제공 행위가 대부분입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동시 간부 공무원 2명의 사무실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과 12월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10여 장을 수집해 현직 시장 측근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안동시 공무원 2명은 AI를 이용해 현직 시장을 찬양하는 노래를 만들어 공개된 장소에서 유포한 혐의로 500만 원씩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명시된 기본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상 명확한 사실 규명과 책임 정리가 필요합니다. 영양에서도 기초의원 입후보 예정자 2명이 경품 찬조를 명목으로 행사 주관 단체에 현금과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성주에서도 현직 군의원이 선거구 주민에게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지방선거를 넉 달 앞두고 지역 곳곳에서 불법 혼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 고발한 사례는 모두 9건에 15명에 이릅니다. 유형별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과 불법 기부나 금품 제공 행위가 고르게 나타났습니다. 선관위는 불법 선거 행위가 갈수록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입니다. TBC 정성욱입니다. 대구 희망원에서 24년을 갇혀 지낸 지적장애인에게 국가가 13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희망원의 인권 침해 실태가 세상에 알려진 지 10년 만에 나온 결과인데요. 잃어버린 청춘과 우리 사회가 방치했던 인권의 무게 앞에 피해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동주 기자입니다. 환갑을 넘긴 지적장애인 전봉수 씨. 그의 인생 시계는 34살이던 1998년 천안역에서 멈췄습니다. 밥을 사주겠다는 낯선 이의 손에 이끌려 도착한 곳은 대구시립 희망원. 그날 이후 전 씨는 24년 동안 감옥이나 다름없는 시설에서 지내다 2016년 희망원의 인권 침해 실상이 알려지면서 다시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전 씨는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국가에서 13억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분이랑 지금 생각이 어떤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재판부는 전 씨가 연고지 조사도 없이 강제 수용됐고 장기간 감시와 감금 등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채 장기간 수용했던 것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은 사건입니다. 최소한의 노력만 했다면 이분이 20년 넘게 시설에 집단 수용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송은 쉽지 않았습니다. 국가를 대리한 법무부는 전 씨가 스스로 희망원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등 끝까지 책임을 회피해왔습니다.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상고를 취하했던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과는 극명하게 대비되는 모습.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지만 청년 시절 타지로 끌려왔던 전 씨에게 빼앗긴 20여 년의 세월은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 전 씨가 꺼내놓은 간절한 소망은 그가 겪은 고통에 비하면 너무나 작고 소박합니다. 희망원으로 납치자원이 전처럼 다시 가족하고 살고 싶어요. TBC 박동주입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지난 2일 발생한 영덕 풍력발전기 타워 꺾임 사고를 계기로 이달 말까지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20년 이상 가동한 노후 발전기와 사고 발전기 제조사의 동일 용량 발전기 등 전국 80기로 발전사가 자체 점검한 뒤 전기안전공사가 현장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와 관련해 경북도는 현재 도내에서 20년 이상 가동한 노후 발전기는 사고가 난 영덕 풍력단지 내 24기뿐이며 사고 발전기와 동일한 제작사 발전기가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남 창녕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차단과 확산 방지에 나섰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경남 창녕군 대한면의 한 돼지 농장에서 확진 사례가 나와 인접한 달성군과 청도, 고령 등 9개 시군의 돼지 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강등의 아픔을 딛고 승격의 희망을 정조준합니다. 중원과 공격진을 대폭 보강하고 맹훈련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열기로 가득 찬 남해 전지훈련 현장을 한현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반도 남쪽 끝 바닷가. 포근한 바닷바람을 맞으며 대구FC 선수들의 맹훈련이 한창입니다. 강등이라는 결과를 받아들인 선수단의 표정은 후회보다 승격을 향한 결의로 가득합니다. 수비에서 공격잖아. 공격에서 수비잖아. 이거를 굉장히 좀 더 조직적으로 다져나가야 됩니다. 김병수 감독은 직접 발로 뛰며 확고한 축구 철학을 팀에 접목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선수들은 감독의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며 팀 전체를 위한 유기적 움직임을 몸에 익힙니다. 태국 1차 전지훈련부터 남해까지 부상자 없이 훈련의 완성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Bom, o clima está muito bom, tá todo mundo se dedicando muito, treinando bastante, procurando evoluir fisicamente, tecnicamente. E os jogadores novos que chegaram, acredito que vai somar muito para a gente. 약점으로 꼽혔던 중원도 보강했습니다. 국가대표 출신 한국영을 비롯해 류재문, 김대우 등 강팀 출신의 미드필더 자원을 영입했습니다.
특히 한국영은 경기장 안팎에서 중심을 잡는 리더십을 갖춘 만큼 부주장으로 손색이 없다는 평가입니다. 팀 내부적으로 분위기 같은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즌 치르면서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좀 좋게끔 이끌어가는 역할을 좀 주문을 받았고, 그리고 세징야 선수 포함해서 김광선 선수한테 힘을 많이 실어주면서 남해 전지훈련은 하나 된 팀으로 조직력을 갖추고 실전 감각을 끌어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김병수 감독은 승격을 목표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며 대구만의 공격 축구를 선보이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뭐 첫째적으로 공격을 먼저 생각하는 지도자고요. 좀 더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고,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골을 좀 많이 넣고 재밌는 경기를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대구FC는 김 감독의 요청에 따라 남해 전지훈련 일정을 일주일 정도 앞당긴 오는 14일 마무리하고 대구에서 막바지 훈련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승격이라는 목표 아래 변화와 도전을 이어가고 있는 대구FC는 이곳 경남 남해에서의 전지훈련을 통해 하나 된 팀을 만든 뒤 시즌 개막에 돌입하겠다는 각오입니다. TBC 한윤호입니다. 국내 10대 그룹이 앞으로 5년 동안 270조 원의 지방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 여당에 날을 세웠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을 두고 당내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K 소장과 함께 관련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대 그룹 총수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고용 확대와 지방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10대 그룹 총수들은 5년간 270조 원을 지방에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 소장님, 이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지방 투자 반가운 소식이죠. 이재명 대통령이 그만큼 지방에 중점과 역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이제 청년 고용까지도 강조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뭐 바람직하고 또 기대할 만한 그런 대통령의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너무 수도권에 집중이 되어 있거든요. 죽어있는, 가라앉아 있는 지방을 살리겠다. 이런 의지로 풀이됩니다. 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30번 언급하면서 정부 여당과 날을 세웠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지층 결집 의지가 강하게 담겨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장동혁 대표로서는 당내 내용을 이제 수습해야 되는 것이니까 그 돌파구로 다양한 또 새 신안도 내놨습니다. 핵심적인 것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비판이거든요. 이것은 반 이재명을 부각시키면서 자신의 지지층들을 결집해서 당내의 내용들에 대한 반발을 좀 극복해 보려고 하는 그런 또 포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셨는데 장 대표는 6월 지방선거부터 선거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을 했어요. 정치적 함의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그래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환영받을 수가 있겠고, 또 이제 국민의힘이 이 정조준하고 있는 2030 MZ세대, 젠지세대 이들로부터는 상당히 또 환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선거 연령에 또 확대하기 때문에 새로운 지지층의 확보라는 점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학교 현장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또 궁극적으로는 당장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인 1표제를 관철시켰지만 이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를 놓고 당내 갈등은 더욱 격화되는 모습이에요. 앞으로 더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이 이제 6월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8월에 이 전당대회 연임용 아니냐. 그래서 합당이 합당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이 전면적으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김민석 총리까지도 참전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거든요. 앞으로 그 갈등과 충돌과 혼란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육산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명심 얘기가 나옵니다. 박찬대 전 원내대표, 한준호 의원, 또 정원호 성동구청장 등인데 영향이 작지 않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방선거는 대통령이다 이런 공식이 이제 성립할 수밖에 없는데, 그만큼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의 영향력이 지방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집권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데, 대체적으로 지방선거도 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공천을 주도하기보다는 서울 정원호, 인천 박찬대, 경기 한준호까지 대통령의 사람들이 더 전면에 부각되는, 거기다가 대전 충남이 통합되면 강원식, 이미 강원도에는 우상호, 말 그대로 대통령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미시가 방산 분야에서 투자 유치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구미시와 경상북도 LIG 넥스원은 3,7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생산 공장을 지어 200명을 고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구미시는 민선 8기 들어 13개의 방산업체로부터 1조 1,000억 원을 투자 유치했고 신규 일자리 860개를 창출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이 제철소 철강 제품 물류 관리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포스코 등 포스코그룹 3개사와 미국 로봇 스타트업인 페르소나 AI는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적용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포스코그룹은 이달부터 페르소나 AI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아변 완성품 코일 하역장 등 현장에 투입해 안정성과 인간과의 협업 가능성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다양한 물류 현장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의료법 위반 의혹으로 고발된 김대권 대구 수성구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022년 김 구청장이 집무실에서 수성구 보건소장 A씨 등에게 수액을 맞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행위를 교사했다 보기 어렵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만 보건소장 A씨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진료 행위를 한 혐의로 검찰 송치했습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 달성군 사저를 가압류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가세연과 김세희 대표가 사저 매입을 위해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가압류된 사저는 2022년 유영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단독 매입한 주택으로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 씨로부터 10억 원을 빌렸는데 이를 갚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농림축산부가 올해 처음 주관하는 사과 노지 스마트팜 교육 체험장 조성 공모 사업에 경북이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내년까지 안동시 망천리 일원에 18억 원을 들여 4.3헥타르 규모의 교육 체험장을 단계별로 조성합니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전환을 원하는 농업인을 전문 경영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추진하는데 경북에서 노지 스마트 농업단지는 사과를 시작으로 마늘과 고추, 양파까지 품목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대재해 사건 대부분 사업장 스스로 관련 의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금까지 기소 송치된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92%가 위험성 평가 실시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 관련 위반도 80%를 웃돌았습니다.